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제는 부담부 증여 대부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요. 워낙 핫하기도 하고 주택에 관련된, 특히 부동산 중에 주택에 관련된 증여세 문제나 양도세 문제나 이런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았고 특히 요즘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은 네. 이제 부동산 이제 다주택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집을 이제 팔아야 되나라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또 막상 요즘에는 또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아직 거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참에 뭐 증여를 해볼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많죠. 그리고 뭐 뉴스에서 보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 세금을 줄인다던데 그게 정말 줄이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만나실 때 저희가 어떻게 그 컨설팅을 해드리고 실제 이전부터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해보니까 저희만의 꿀팁이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증여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여라는 말이 어딨냐면요. 민법에. 민법에 있어요. 그냥 뭐 근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죠. 간단해요. 증여는 일종의 계약이고 의사표시로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의사표시.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거를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네, 그래서 받는 수증자가 사람은 받아들이겠다. 오케이, 줘. 네, 그게 바로 이제 증여인 거죠. 그래서 주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정말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주면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는 네. 거고요. 근데 이게 증여가 이렇게 이제 그 민법에서 나오는 게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는 뭘까요? 네. 증여는 증여인데 뭔가 앞에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 물건 안에 있는 채무를 같이 싸서 승계한다? 채무도 같이 승계하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네. 하네요. 그러면 증여를 할 거면 그냥 증여하면 되지 왜 꼭 굳이 부담부 증여를 할까요? 뭐 그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미 이 부동산에 이 재산에 채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갚고 이렇게 하지 네, 않고 그냥 그대로 승계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주택에 붙어 있는 전세보증금 같은 그런 경우는 것들 당장 갚고 뭐 증여하는 네. 것보다 그냥 어차피 승계해서. 수중자가 승계받아서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 때 전세보증금 반환해 줄 수도 있고 새로운 임차인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세금을 줄이기보다는 간편하니까 굳이 갚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네네. 또 이게 증여세는 사실 세율이 높잖아요. 네. 최고 10%부터 20%, 30%, 최대 50%까지 가는 증여세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증여 말고 이제 채무를 같이 끼면 이 채무 부분에는 결국에는 받는 사람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양도로 보게 그렇죠. 되니까 이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네. 거죠. 원래는 전체에 대해서 다 증여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체 중에서 뭐 승계하는 채무만큼은 증여자가 양도, 파는 걸로. 돈을 받은 걸로 봐서 증여자의 양도세를 계산하고 요 나머지 부분만 수중자의 증여세를 네.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섞이는 지점이 증여세보다는 세금 부담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유리한 게 어느 지점인지 판단을 해서 증여를 할 건지 부담부 증여를 할 건지 그렇게 선택을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면 이걸 할 때 그냥 막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저희는 우선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하면 꼭 여쭤보는 게 있죠. 네,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어요. 우리 애한테 주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경우에 첫 번째 질문이 왜 왜 하시려고 하시고 합니까? 싶으시냐. 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증여에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자산의 종류도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네. 주택도 그중에서 있을 수 있고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현금도 있고 금융자산도 있고 뭐 사업지도 있을 수 있고 이 수많은 것들 중에 그냥 갖고 계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으로 이루어지니까 그중에 자산이 앞으로 상승할 상승할 거. 것 같은 네, 그리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금 자산가치 저평가되어 있는 거. 또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게 나한테 있어서 나한테 세금 부담이 너무 많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부담부 증여나 증여로 고려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이 뭔지
이걸 갖고 계시는 자산들 중에 요 자산을 증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그런 것들을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런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부터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목적이 확정이 되어서 이 부동산을 증여해야겠다가 확정이 되시면 그렇다면 반드시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밖에 없느냐. 증여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담부 증여도 있을 수 있고 또 매매 네.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세부담을 케이스별로 비교를 해서 제일 좋은 상황에 맞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일단 세부담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라는 계획을 세우는 네.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네. 일단 뭐 실행부터 일단 등기부터 이거는 네, 그러시면 말이 안 되고요. 돼요. 첫 번째는 우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획이 완료가 됐으면 실행을 하시는 거죠. 실행 단계는 이제 등기 이전을 하시는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거에 맞게 이제 신고, 양도세라든지 뭐 증여세 이런 신고를 하고 또 이 신고에 맞는 사후 관리. 네 번째 단계를 놓치면 안 돼요. 네. 네. 사후 관리 어떤 게 있을까요? 부담부 증여는 사실 채무가 같이 이전된 거기 때문에 네. 채무 상환을 누가 할 거냐. 처음에 약속하기로는 수증자가 채무를 승계하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정말 채무 상환을 수증자가 한 게 맞냐. 이런 사후 관리가 있잖아요. 있죠. 부모님이 나중에 뭐 갚아줬다 이렇게 네. 되면 그냥 증여였던 거가 네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아주 사후 중요해요. 관리. 사후 관리도 중요하고 또 만약에 양도를 했는데 양도한 자금을 그러니까 매수자인 자녀가 부모님한테 그 매도 대금을 줬는데 이 돈이 혹시 다시 돌아간 건 아닌지 이런 식의 사후 관리도 있을 수 있고요. 사후 관리 부분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4가지 단계, 계획 단계, 실행 단계, 신고 단계, 사후 관리 요 순서마다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노하우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네. 있는데 그것들을 좀 잘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계획 단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근데 사실은 이 4가지 단계 중에서 계획 단계가 사실 제일 가죠. 어려워요. 예. 제일 많고 제일 어렵고, 어렵고 예. 고려할 것도 많고. 네. 저희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는 단계가 사실 이게 첫 번째 계획 단계인데 이 계획 단계를 네. 말씀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주실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죠. 고려할 게 특히 많기 고려할 게 때문에. 많은데 특히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담부 증여나 증여를 하게 되면 5년간 예, 양도를 할 수 못하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할 계획이 있거나 좀 처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하시면 안 돼요.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었던 거였으면 이제 수증자가 이거를 승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이 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래보다 더 가세관청에서 타이트하게 바라보고 세법에서도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 단계에 많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계획 단계부터 준비를 하셔야 이제 성공적인 이제 세부담도 줄이면서 효과적인 자산 이전이 되는 이제 부담부 증여이자 증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저희 쌤 누나 쌤 언니가 그 동안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객님들한테 자료를 전달드렸죠? 일단은 저희한테 이제 이런 의사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왜 이 집을 하시려고 하시냐, 목적이 뭐냐, 이 집이 과연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유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특이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네. 드리게 됩니다. 네, 저희가 근거 내용까지 모두 다 패키지로 전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쌤 누나 쌤 언니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행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되거든요. 중요하죠.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등기 관련된 법이 많이 개정돼서요. 좀 타이트하게. 이 실행 단계가 그냥 정말 액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잠깐 먼저 준비할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